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을 보다가요. 신드로믹 검사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체외 진단 시장에서 가장 가장 뜨겁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전 세계 4조 원 규모라는 이 신드로믹 검사 시장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또 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한국 기업 시젠의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아주 깊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그냥 병을 진단하는 기술인데 왜 이렇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는 걸까? 자, 이 궁금증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바로 그 의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핵심입니다. 신드로믹 검사,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하면요. 증상 기반 동시 다중 검사예요. 증상 기반 동시 다중 검사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청취자께서 기침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일까? 아니면 독감인가? 이렇게 추측하면서 하나씩 검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신드로믹 검사는요. 기침, 고열과 관련된 수십 종의 병원체를 그냥 한 번에 검사로 싹 다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안에 정확한 원인을 딱 찾아내는 방식이죠. 아, 그니까 용의선상에 있는 모든 범인을 한 번에 쫙 대조해서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거군요. 범인이 하나일 수도 있고 뭐 둘 이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속도와 정확성, 이 두 가지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지 살펴보는 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속도와 정확성, 알겠습니다. 이 두 키워드를 딱 기억하고 시작해보죠. 아니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 시장 규모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 근데 이게 2030년쯤 되면 최대 8조 원까지 커진다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10%에 육박하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져요. 코로나19라는 특수가 끝났는데도 이런 성장세가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 같은데요. 이 성장의 진짜 엔진은 뭔가요, 대체? 정확히 보셨습니다. 팬데믹은 시장의 문을 연 그냥 계기였을 뿐이고요. 진짜 성장 엔진은 따로 있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진단의 신속성이 주는 압도적인 가치입니다. 특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처럼 정말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빛을 발하거든요. 원인 모를 폐렴이나 뇌수막염 환자가 왔을 때 기존 배양 방식으로는 원인균 찾는 데 며칠씩 걸렸어요. 며칠이나요? 아니 그럼 그 시간 동안 환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했던 건가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은 일단 정암에 의존해서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드로믹 검사는 이 시간을 단 한두 시간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원인균을 정확히 아니까 그 균만 딱 공격하는 최적의 치료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시간을 줄이는 걸 넘어서 환자의 생존율과 직결되는 일종의 의료 혁신인 겁니다. 와, 그럼 두 번째 동력은 뭔가요? 이것도 그런 응급 상황과 관련이 있나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팬데믹 이후에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거죠. 바로 멀티데믹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독감, RSV 같은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또 계절 상관없이 유행하는 게 아주 흔해졌잖아요. 네네. 증상만 봐서는 구별이 거의 안 되죠. 맞아요. 작년 겨울에도 저희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랑 독감 검사를 둘 다 하더라고요. 결과 나올 때까지 정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요. 바로 그겁니다. 기침이 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독감 때문인지 아니면 더 위험한 RSV 때문인지 심지어 두세 가지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복합 감염인지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특히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RSV하고 그냥 감기는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 병원체를 동시에 진단하려는 의료 현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은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바로 항생제 오남용 방지, 전문 용어로는 Antimicrobial Stewardship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전 인류의 보건 위기랑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특정 세균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이러스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으니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안 하게 되겠죠. 정확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 문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불필요한 항생제를 쓸수록 내성균은 더 강해지죠. 신드로믹 검사는 감염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1시간 만에 딱 알려주니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치료비를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요. 항생제 내성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인 거죠. 각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검사를 장려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계속 크는 겁니다. 와,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신속성, 멀티데믹 시대의 정확성,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까지 시장에 클 수밖에 없었군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서 진짜 재밌게 본 부분이 있었어요. 이 4조 원 시장의 구조를 뜯어보니까요. 절반 이상이 장비가 아니라 시약 및 소모품 매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 맞죠? 맞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병원에 수천만 원짜리 진단 장비는 한 번 들어가지만 검사할 때마다 소모되는 시약에서 반복적인 수익, 즉 리커링 레베뉴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이 시약 시장만 약 2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전체의 50%를 훌쩍 넘죠. 아주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2조 원이요? 장비보다 그걸 돌리는 소모품 시장이 더 크다니 진짜 놀랍네요. 프린터 회사가 기기보다 잉크로 돈 버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더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바로 시약 시장의 확장성이에요. 확장성이요? 네, 병원에 설치된 장비는 그대로인데 개발사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약 패널을 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병원이 처음엔 호흡기 질환 20종 검사 시약만 쓰다가 환자 수요에 따라 소화기 질환 패널, 성병 패널, 뇌수막염 패널 이런 걸 추가로 구매해서 같은 장비로 검사를 계속 확장하는 거죠. 아, 마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새로운 앱을 다운받는 것과 비슷하네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장비는 그대로인데 소프트웨어인 시약을 추가하면서 기능이 계속 늘어나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시약 패널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그 병원에서의 매출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장의 진짜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고요. 기업들이 목숨 걸고 시약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결국 시약 개발 능력이 이 시장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고 보니 보내주신 자료에서 유독 한 한국 기업 이름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바로 이 시약 개발에서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거겠죠. 자료에 보면 뭐 바이오메류, 로슈 같은 글로벌 공룡들 이름도 나오는데 유독 시젠을 시장의 룰을 바꾸려는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 건가요? 시젠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압도적인 기술 격차랑 완전히 다른 사업 모델의 결합입니다.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이걸 3대 치트키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3대 치트키요?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치트키는 기술력 그 자체, 바로 하이 멀티플렉스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병원체를 정확히 잡아내느냐 하는 능력인데 여기서 경쟁사들하고 차이가 크게 나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데요? 경쟁사 주력 제품들이 보통 한 번 검사로 3종에서 5종, 많아야 6종을 검사할 때 시젠은 한 튜브에서 기본 10배소종 이상을 동시에 검출합니다. 기술적으로 거의 3에서 4배의 격차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요? 15종 이상이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이는데요. 네, 시젠의 기술은 단순히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라는 OX 퀴즈만 푸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양, 즉 정량 수치까지 알려줍니다. 이게 임상 현장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잠깐만요. 장량 수치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 제가 독감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가 100마리 있는지 10만 마리 있는지 아는 게 제 치료에 무슨 영향을 주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요,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양이 아주 적다. 그러면 환자 면역력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니까 가벼운 처방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이러스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많다면 이건 중증으로 갈 위험 신호니까 즉시 강력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치료 후에 바이러스 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수치로 추적하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아, 단순히 감염 여부를 넘어서 얼마나 심각한지, 치료가 잘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한 차원 높은 정보를 주는 셈이죠.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맞네요. 진단의 정밀성 자체가 달라지는군요. 그럼 두 번째 치트키는 뭔가요?
두 번째는 AI 기반 시약 개발 자동화입니다. 시젠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복잡한 시약 개발 과정을 AI로 자동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과거에는 숙련된 연구원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수많은 유전자 조합을 분석하고 테스트하면서 시약을 설계했거든요. 수개월이 걸렸죠. 그런데 이 전 과정을 AI가 며칠 만에 끝내버립니다. 수개월이 걸리던 일이 며칠 만에요? 와,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단순히 빨라졌다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미래에 닥쳐올 또 다른 팬데믹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다른 의사들이 몇 달 동안 분석하고 있을 때 시젠은 며칠 만에 진단 시약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속도가 곧 생명인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건 절대적인 경쟁 우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력과 개발 속도.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치트키는 뭔가요? 자료에서는 이게 가장 파괴적인 전략이라고 하던데요. 바로 개방형 플랫폼 전략, 즉 SG1 시스템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시젠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시도예요. 단순히 우리가 만든 좋은 시약을 사가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AI 개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테니 전 세계 100개국 현지 대표 기업들이 직접 자국 상황에 맞는 진단 시약을 만드세요 라는 겁니다. 마치 애플이 개발자들한테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열어주고 생태계를 만든 것과 똑같은 전략이군요. 시제는 플랫폼 제공자가 되고 전 세계 파트너사들이 그 위에서 제품을 만드는. 완벽히 이해하셨습니다. 시제는 제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는 거죠. 이 전략이 성공하면 시제는 단순히 진단시약 회사를 넘어서 전 세계 분자 진단시약 개발의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정말 대담한 시도죠. 정말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과 전략이 있어도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있어 보이네요. 바로 전 세계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 미국, 그리고 그 문지기인 FDA 승인이라는 벽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과정이 최소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FDA 승인을 그냥 서류 심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핵심적이고 오래 걸리는 과정은 바로 미국 현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 기술이 미국인들한테도 똑같이 잘 작동한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특히 시젠처럼 여러 병원체를 동시에 진단하는 기술은 각각의 병원체에 대한 성능을 모두 개별적으로 또 조합해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명할 데이터가 훨씬 많아 더 까다롭습니다. FDA 승인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510K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짚어주실 수 있나요? 아주 엄격한 신약 허가 같은 것과는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죠. FDA 허가에는 여러 경로가 있는데 510K는 이미 시장에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다른 의료기기와 우리 제품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서 받는 허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PMA, 즉 시판전 승인보다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젠이 이 까다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트로이 목마 전략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시젠은 미국 시장에 맨 땅에 헤딩하는 대신에 이미 미국 전역의 병원과 검사센터 대부분에 자사 장비를 깔아놓은 바이오라드라는 거대 기업과 선을 잡았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억 원짜리 새 장비를 살 필요가 없죠. 기존에 쓰던 바이오라드 장비를 그대로 쓰면서 시젠의 최신 시약만 사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즉, 바이오라드 장비와 시젠 시약, 이걸 한 세트로 묶어서 FDA 승인을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성 안에 들어가 있는 목마, 즉 바이오라드 장비 안에 시젠의 기술인 시약을 숨겨서 성문을 통과하는 전략이군요. 장비 교체에 대한 병원의 저항을 없애고 바이오라드의 영업만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 정말 영리하네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독감 AB형, RSV를 동시에 진단하는 제품이 FDA의 510K 승인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임상은 이미 성공적으로 마쳤고 최종 서류 검토가 진행 중인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시장 규모가 매우 큰 성매매 감염병, STI 패널과 소화기 감염병, GI 패널 등이 순차적으로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트로이 목마가 성공적으로 성문을 통과하는 2026년부터는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트로이 목마 전략이 성공하면 미국 시장의 문이 열리는 거군요. 그럼 이게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바로 오늘 시점의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자료 마지막 부분에 오늘 2025년 12월 23일 기준의 최신 데이터가 있었죠. 특히 올해 공개된 큐레카라는 신제품이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네, 큐레카는 시젠의 미래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제품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완전 자동화 무인 PCR 시스템이에요. 검체를 기계에 넣기만 하면 분류부터 유전자 추출, 증폭, 결과 분석, 그리고 전송까지 모든 과정이 사람 손 하나 안 거치고 24시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완전 자동화요. 약간 SF 영화에서 보던 장면 같은데요. 로봇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거군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 의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임상병리사 인건비가 매우 비싸고 팬데믹 이후에 번아웃 등으로 만성적인 검사 인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큐레카는 이런 대형 병원이나 검사센터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솔루션인 거죠. 아, 하지만 이젠 로봇이 24시간 검사를 돌리니까 새벽 1시에 RSV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라는 정확한 결과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경험이죠. 와, 그 예시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경쟁사들의 장비도 자동화가 기여 있지 않나요? 경쟁사 장비들도 부분 자동화는 되어 있지만 검체를 튜브에 옮겨 담는 전처리 같은 까다로운 과정은 여전히 숙련된 인력이 수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큐레카는 이 과정까지 모두 자동화한 완전 무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명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실적과 주가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요? 자료에 따르면 시젠은 2025년에 완벽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과거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했던 코로나 시약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요. 호흡기, 소화기, 자궁경부암, 성병 같은 비코로나 제품군이 견조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4,600원 내외인데요. 실적은 바닥을 찍고 확실히 올라오고 있지만 주가는 아직 미국 시장 진출이나 큐레카의 성공 같은 미래 가치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투자자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결국 2026년의 가시화들 두 가지 변수가 시젠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겁니다. 첫째는 앞서 길게 설명드린 미국 FDA 승인 결과입니다. 호흡기 패널을 시작으로 주요 제품들이 예정대로 승인을 받는다면 바이오라드의 강력한 영업망을 타고 미국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기 모멘텀이 될 거고요. 둘째는 큐레카의 글로벌 보급 속도입니다. 이 혁신적인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글로벌 대형 병원에 설치되느냐가 시젠의 장기적인 성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정리되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신드로믹 검사 시장은 속도와 정확성을 무기로 우리 의료 현장을 바꾸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은 이 시장에서 단순히 시약을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압도적인 기술과 AI를 무기로 누구나 시약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제공자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오늘 분석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시젠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술 공유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전 세계 100개국에서 시젠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병 데이터가 모인다고 가정해 보시죠.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미지의 바이러스,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독감 변이의 움직임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팬데믹의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전 세계가 함께 대비할 수 있게 될까요? 기술이 질병을 정복하는 미래,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그 거대한 가능성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